가족이 사망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명진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력 17년 차 상속 전문 세무사 문명진 세무사입니다. 저는 상속, 증여, 양도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로서 부동산 소유 고객들의 고민거리를 잘 알고 있고 주식 투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500건 이상의 세무 상담을 통해서 상담 시 세법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상담한 분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통 가족분들이 돌아가시면 경황이었고 당황스러워서 어디부터 시작할 때 잘 모르실 텐데요. 보통 이게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게 사망 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제 신고를 하시고 사망 신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그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재산 조회를 신청하셔서 재산 조회의 내역들을 파악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보통 한 2주 뒤에 그 내역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역들을 출력물을 가져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그 재산 내역이라든지 상속의 재산 상황들을 보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그 조회 서비스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망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서비스도 조회 못하고 관광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상담을 의뢰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상속세 신고 절차라든지 준비 절차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재산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상속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지 그런 협의 분할 같은 것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상담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 신고 절차 안내부터 준비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방법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협의해서 분할이 되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네.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과 상속 공제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어떤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 대출이라든지 미납한 공과금이나 세금 이런 것들도 채무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상속세 과세 구조는 상속 재산에서 채무, 그다음에 상속 공제도 차감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속 공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있는데요. 보통 그래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정도의 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납부할 게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상속 공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10억이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는 사전 증여 재산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전 증여 재산은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 보통 배우자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그다음에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은 10년 이내 그것도 포함되고요. 상속인 이외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재산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할 때는 배우자는 6억 정도 공제되고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공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세가 없었지만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 신고 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 그러나 그 당시에 신고할 때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에는 사전 증여에서 포함됨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납부할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 정도 공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상속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재산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정도가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과 법적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 30억 공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 법적 상속 비율로 30억이 돼야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재산이 30억 이상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지 최대 금액 30억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면 배우자가 받으면 공제가 돼서 상속세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법적 상속 비율만큼이 30억이 넘어야지만이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일괄 공제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 공제 2억과 자녀당 우리가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그 금액과 우리가 5억 중에 큰 금액을 우리가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녀들이 2-3명 정도가 있고 우리가 그 금액과 우리가 기본공제 2억과 합산한 것과 일괄공제 최대 공제인 5억을 비교해서 그 금액 큰 금액인 5억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상속 관련해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와 보통 그 금전 거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증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절세 방법은 사전 증여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통해서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보통 금전 거래가 보통 차용증 없이 부부라든지 자식 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신고 시에 사전 증여 재산에 10년 이내액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당시 금융 거래를 모두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에 증빙 없이 오고 간 그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이게 증빙이 없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증여한 건지 이게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증빙 없이는 나중에 사전 증여 재산으로 포함이 돼서 상속세 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통해서 향후에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포함된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 당시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절세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최신 세법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제휴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납세자들이 시간적이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